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도면을 보며 종이접기를 하다 보면 왜 같은 모양이 안 나오지 하는 경우를 겪습니다. 보통 중간에 순서를 넘겼거나 선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를 깔끔하게 접고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접기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 선택입니다. 색상이나 질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크기와 두께입니다. 작은 종이로 접으면 선들의 교차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뭉개지는 부분이 생겨 작품이 지저분해집니다. 세밀한 묘사가 들어가는 작품의 경우 크고 얇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면적이 넓은 코끼리나 고래 같은 작품들은 몸체가 한두 장의 얇은 종이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얇은 종이를 사용하면 작품의 형태가 무너져 내립니다. 큰 종이를 쓰기 위해 종이를 정사각형으로 재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를 이용하거나 직선과 각도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이 재단을 잘못하여 오차가 생길 경우 도면대로 정확하게 접더라도 선이 전체적으로 뒤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히 재단된 종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접기 도면을 보면 접는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책에 따라 번호가 진행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또 한 번호에서 2개 이상의 선을 접는 경우도 있어 한두 개의 선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만일 지금 접고 있는 작품이 도면의 설명과 다르다면 이전 번호들을 확인하며 무엇을 놓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접을 때 어떻게 접으시나요? 하나의 기준점에 종이를 고정하고 한 번에 접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접으면 종이가 뒤틀리거나 접는 동안 펼치지 않은 굴곡으로 인해 선이 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여러 번에 걸쳐 접어야 합니다. 이때 종이는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펼쳐진 상태여야 합니다. 작품의 뼈대가 되는 기준선을 접는 초반부는 특히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선을 잘못 그어 불필요한 선이 생기면 이후 접을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형태로 접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불필요한 선을 냈을 때는 잘 기억해서 구분하거나 새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접었다 폈다 하면 종이가 마모되어서 선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접히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완성해봤자 구겨진 종이 덩어리로 보일 뿐입니다. 작품의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정도로 접었다면 새로운 종이로 깔끔하게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접을 때 손톱으로 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두꺼운 종이나 선이 잘 나지 않는 종이를 사용할 경우 기준선을 잘 보이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부위를 여러 번 손톱으로 눌러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가장 큰 단점은 종이가 마모되어 찢어지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으로 눌러 접어도 충분히 접힙니다. 또한 종이 자체의 특성으로 아무리 선을 강하게 그어도 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이 있는 부분을 살짝 접어보면 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이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힘으로 최소한만 접어 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작품을 여러 번 접다 보면 익숙해져서 더 깔끔하게 접게 됩니다. 손재주가 부족해도 반복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것이지요. 보통 첫 번째 작품은 연습용으로 접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접을 때 깔끔하게 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작품의 경우는 큰 종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종이는 접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입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려면 작은 종이로 어려운 부분을 따로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를 접으려면 어느 정도 두께와 크기의 종이를 쓰면 좋을지 파악하게 됩니다. 종이를 접어 기본형을 완성한 후 추가적으로 접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다듬기라고 합니다. 이 다듬기 작업에서 몇 가지 요소만 신경 써도 전체적인 완성도가 올라가곤 합니다. 먼저 기본형이 완성되면 접는 동안 조금씩 어긋난 선들을 정리하여 가지 끝을 가지런하게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해주는 것만으로 작품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입니다. 다듬기를 하는 중에 기본형의 가지를 끝까지 끌어써서 전체적인 형태를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가지를 끝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비율과 관절의 위치를 잘 관찰하여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이접기 작품들은 모티브를 추상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마이너 카피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은 마이너 카피를 마이너 카피하는 행위가 되곤 합니다. 그 결과 모티브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결과물을 만들곤 합니다. 작품의 모티브를 보며 작가가 표현하려 한 것을 이해하면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품과 종이에 따라서는 단순히 접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곡선을 표현하거나 큰 작품을 표현할 때 혹은 종이 겹침이 심한 작품의 경우 종이가 원하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다듬기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폴딩은 요시자와 아키라 작가가 개발한 기법으로 젖은 걸레나 스프레이 등을 통해 종이가 젖은 상태를 유지하며 접는 방법입니다. 종이가 젖으면 섬유가 풀리게 되고 마르면서 섬유가 다시 줄어들어 형태가 고정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곡선 표현을 하거나 조각 같은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두터운 종이로 접은 단순한 구조의 작품에 알맞고 사용하기도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교한 작품일수록 종이가 많이 겹쳐 형태를 잡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완성하기 힘듭니다. 접착제는 작품의 형태를 고정하고 종이를 굳혀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이 접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는 글루건, 순간접착제, 딱풀, 목공풀 등이 있습니다. 저는 목공풀을 주로 사용합니다. 목공풀을 바를 때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만 쓰고 이쑤시개 등으로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많은 양을 바를 경우 주변으로 튀어나와 작품이 지저분해집니다. 풀은 펼쳐지지 않을 종이층에 바르며 모든 종이층에 바르는 경우도 있으나 얇은 종이는 드문드문 발라도 스면으로 붙게 됩니다. 목공풀로 종이를 적셔 놓으면 마르기 전까지는 지점토 같은 느낌이 되어 형태를 만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젖은 종이 자체의 성질을 이용한 웹폴딩처럼 풀이 굳으며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난이도의 웹폴딩과 다르게 접근성이 좋아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굳히기 위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집게 등으로 고정한 후 자연 건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마를 때까지 고정하게 되면 집게 자국이 남으니 그 전에 집게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칠로 형태가 고정이 안 되거나 큰 작품을 접을 때는 철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종이접기에 사용되는 철사로는 일반적인 철사와 공예용 철사, 꽃철사, 그리고 빵끈이라고 불리는 컬러타일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고 다루기 쉬워 컬러타일을 자주 이용합니다. 철사를 심을 때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 종이층 사이에 심습니다. 작품이 커지면 다리처럼 무게를 많이 받는 부위에 굵은 철사가 필요합니다. 철사를 접착하기 위해 글루건이나 순간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목공풀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어진 철사를 이용하면 곡선도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금속 성분으로 코팅된 금은지와 호일을 부착시킨 호일 합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작업 없이 접는 것만으로 금속 성분이 종이의 형태를 고정해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습 용지로 자주 사용합니다. 고정력이 좋은 만큼 구겨지기 쉽고 금은지의 경우 찢어지기도 쉬워 연습용이 아닌 최종 완성을 위한 종이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피감을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속에 휴지나 종이를 채워 넣기도 합니다. 입체적인 작품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